삼봉이 수학 올라가 있는 영상에 아마 대략 80, 90%는 제 영상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없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못 찾거나 없으면. 유준이는 등차 등비 공부했니? 혹시 모르니까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오늘 밴드 써줄 때 그 등차 수열 관련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숙제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앞장 잠깐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이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요거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예제 문제 정도까지는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내드리는 거는 뭐 중간에 그 연습 문제 빼고야 선생님이 페이지 적어줄 건데 연습 문제 빼고 라이트 샌도 단원 마무리 빼고 그 앞에 유형 문제 풀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등차,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웠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미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은 배우고 왔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배울 건데 거기서도 이제 합이라는 걸 매번 기호로 장황하게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덧셈 기호로 장황하게 쓰기가 불편해서 요거를 하나의 기호로 한번 표현해보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제목, 요 녀석은 아래쪽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시그마라고 읽는 녀석입니다. 시그마 밑에 있어요. 시그마 의미는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한다, 더해주세요. 도대체 뭘 더하란 얘긴가? 우리는 지금 수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숫자의 나열을 한 걸 더해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잠깐 볼게. 수열 AN 요거는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런 수열일 수 있습니다. 그 수열에 꼭 필요한 거 첫째 항부터 요거 우리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할 때 SN이라고 표현할 때 쌤이 밑줄 쳐준 게 항상 첫째 항부터 였거든. 근데 여기서도 일단은요 이건 룰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룰은 첫째 항부터 더해본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메모할게요. SN 요게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별다른 얘기 없이 SN이 주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즉 아까 밑줄 친 것처럼 첫 번째 항부터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SN이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수열 N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합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기호로 뚜루루룩 더해놓으면 되거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플러스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쓰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수학자들은 사실 좀 게으른 사람들이라 머리를 썼어. 그래서 어떤 기호를 가져왔냐면 아까 제목에서 봤던 sum 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대요. 잠깐만 보고 갈까? 왼쪽은 우리가 표현하려던 장황하게 써놓은 녀석인데 우변을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요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쪽으로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보고 가자. 저기 익숙해지려면 짠 보니까 봐봐 여러분 이제 해석하기를 시그마라는 요 기호는 더하라는 개념이구나. 그러면 좌변에서는 뭘 함축하고 있냐면 요 플러스 기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중간에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플러스. 알겠죠? 더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더할 건데 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 그거를 기호화한 게 요 세트야.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K라는 미지수를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K는 무엇을 바꿔가면서 시그마 더할 거냐의 문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K는요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쓰기 쉬운 문자, 쓰고 싶은 문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박으면 돼요. 알겠지? 아무거나 갖다 박으면 되는데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 대상은 어디 써지냐면 이쪽에 써집니다. 시그마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녀석이 우리 더할 대상이야. 누구라고 보면 돼요. 누구. 자, 그러면 다시 시그마 아래쪽에 문자 K라는 걸 써서, 요거는 무조건 K일 필요는 없고 나중에 뭐 I도 쓸 수 있고 J도 쓸 수 있고 아무거나 T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문자를 써가지고 왼쪽에 있는 녀석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뭘 붙여놨냐면 대상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시그마 기호와 AK라는 수열 사이는 곱하기 연결이 아니라 기호와 수열이 한 세트로서 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곱하기가 없어. 이거를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대상을 보니까 어머 거기에 뭐가 보여요? 문자 K가 보여요. 그러니까 무엇? K를 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그마를 해석할 때 아래쪽부터 해석을 하고 위쪽에 붙어있는 요 녀석을 해석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시그마는 덧셈이라고 했고요. 어떤 걸 덧셈 할 건데 그 대상을 보니까 AK라는 녀석이야. 그런데 K 문자를 어디에 매치시켜 놨냐면 아래쪽에 있는 문자에 매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는 1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 K가 1이야 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해석하는 순서를 아래쪽에 봤을 때 K가 1이야 부터 2번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를 이제 약속한다. 아래쪽은 출발하는 위치, 여기는 시작 번호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N이라는 자연수는 끝번호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니? 그러니까 K라는 문자는 내가 뭘 볼 건데, 뭘 번호로 볼 건데 요거를 지정해주는 문자라서 여기가 I로 바뀌면 오른쪽의 수열도 AI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건지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밑을 먼저 보자 그랬죠. K가 1이야. 여기가 시작하는 번호야. 그리고 끝번호가 N인데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바뀔 건데, 자, 왼쪽은 A1, A2 바뀌는 번호를 보니까 AN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번부터 하나씩 올라가서 마지막 N번으로 오죠. 얼마씩? 1씩 더해지고 있어. 맞지? 그래서 시그마 기호에서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이 순서대로 올라가는 숫자에 올라가는 간격은 플러스 1씩 올라가는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0이면 1이랑 10 이게 아니라 1, 10 사이에 있는 모든 번호를 다 넣어서 쭉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이렇게. 이해되니? 요게 시그마 기호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짠! 정리를 하자면 시그마 오른쪽에 붙어있는 녀석은 지금은 수열로 쓰여 있지만 나중에는 구체적인 K에 대한 식으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금방 풀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오른쪽에 수열이 붙어있는데 요거는 곱하기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시그마와 한 세트로 기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합의 기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상 아래쪽에 문자를 먼저 본다 그랬죠? K를 지금은 또 1이라고 적혀 있네.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플러스 1씩 바꿔가면서 더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서연아, 이해되니? 이미 진즉 이해했니? 고마워. 너만 이해하면 다 될 것 같아.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설명은 잠깐 읽어보시고, 자, 아래쪽에 보면 K에 문자 K를 잡았으니까 K에 지정해놓은 1번부터 위쪽에 지정해놓은 N번까지 플러스 1씩 하면서 바꾼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이 문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꿀 수 있다고.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로. 그래서 보면은 보통 I나 J 같은 걸 씁니다. 우리가 번호를 지정할 때 이거를 뭐 인덱스라고 한다 그러면 인덱스 문자 표현으로 I 또는 J 이런 걸 많이 써요. 같은 표현이란 얘기야. 그래서 짠! 여기 보면은
시그마 기호의 아래쪽에 있는 숫자 출발 숫자와 위쪽에 있는 끝 숫자가 똑같으면서 문자만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 다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개해보면 똑같은 형태로 된단 말이야. 째든 결론은 1 넣으면 A1 썸이니까 시그마니까 더하기 2 넣으면 A2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n 넣으면 an 이거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서로 다른 k, i, j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 시그마 계산할 때 문자 하나로 통일시켜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얘는 k가 얼마부터 m부터 얼마까지 n까지 바꿀 거래. 이거는 무조건 1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네, 그치? 그래서 시그마 표현할 때 k는 무조건 1부터야. 이건 아니에요. 기본 골격이 k는 1부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배울 때 k는 1부터라는 걸 쌤이 강조 한 번 더 할 건데 일반적으로 시그마 표현할 때는 아까 정의대로 아래쪽에 있는 게 출발 번호, 위쪽에 있는 게 끝 번호야. 알겠죠? 그럼 얘는 m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가 A1이 아니라 AM으로 출발합니다. 맞죠? 시그마는 더한다. 그 다음은 뭐겠니, 지원아? 그 다음 뭐야? AN이야? 하나 위에 거. 그렇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k 자리에 n이 들어간다 그러면 an 요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m과 n 문자로 썼을 때 위에 있는 요 n이라는 값이 m보다 작을 수 있어? 작을 수 없지. 우리 시그마 룰 자체가 뭐야? 밑에서 위로 플러스 1씩 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n은 밑에 있는 m보다 작을 수 없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지원아, 눈 떠. 같으면 어떻게 될까?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시그마 k는 뭐 3이라고 쓸게요. 3부터 3까지 AK. 예린아, 집중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인 것 같아? 선생님 방금 멘트에서 이미 힌트가 있었어. K는 3부터 3까지 더한다야. 3부터 3까지면 뭐야? 뭐라고? 3 더하기 3을 한 거야 방금? 뭐라고? 잘 모르겠어? 희수 3. 그러니까 3부터 3은 3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왜 적었냐면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같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위의 숫자가 아래 숫자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지원 알았지? 와, 그러면 우리 시그마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해석을 해 놓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보기 한번 봅시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1번의 좌변처럼 숫자에 덧셈 쭉 나열해 놓은 걸 오른쪽에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시그마 기호 표현을 왼쪽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시그마 해석부터 봐볼게요. 요놈. 얘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 K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K랑 관련해서 K는 1부터 20까지 하나씩 키우면서 더란 얘기야. 맞니? 그러면 K에 1 넣으면 얼마니? 2죠?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 해석하는 거예요. 1 넣으면 2. 시그마니까 더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 올려서 2 넣으면 4. 더 할 거야. 요런 패턴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마지막 맨 끝에 있는 20 넣으면 40까지 더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석하는 게 기본이 돼야겠고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덧셈이 쭉 전개되어 있는 걸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어야겠다. 왜? 나중에 이 시그마 K라는 걸 공식으로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써먹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시그마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짠! 우리는 K라는 문자를 쓰지만 아까처럼 I를 써도 되고 J를 써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편한 게 1부터 바꾸는 게 제일 편해. 그런데 첫 번째 항이 2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4거든. 이거 좀 불편해. 왜? 내가 출발하는 숫자를 1로 시작을 하려면 여기는 뭐 해야 돼? 그거 곱하기 2를 해놔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니까 더 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봤더니 4야. K가 2가 들어갈 때 4가 돼야 되거든? 또 뭐야? 곱하기 2지. 아, 그러니까 K에다가 곱하기 2를 해놓은 녀석을 우리 시그마 적용하는 대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럼 마지막 여기 40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돼? 2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시그마 위쪽에 20을 박아 넣은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짠! 요거는 해석 가능하죠? i가 몇부터? 3부터니까 3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3 넣으면 얼마예요? 3의 세제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네. 몇 제곱까지 가요? 7제곱까지 가요. 그래서 3의 7제곱까지 더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지? 다율이 괜찮니? 자,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에 참고 잠깐만 봅시다. 지금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요거 해석만 잘 하시면 오늘 목표 달성이야. 잘 봐봐. 지원이부터 보자. 요거 해석 어떻게 해요? 몇부터? 부터까지 하나씩 더한다지,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적어볼게요. 좌변, 여기 왼쪽에 적을까?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라는 것을 나열해보면요. AM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더하기 얘보다 하나 더 큰 거 M 플러스 1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N을 넣어서 AN까지입니다. 괜찮죠? 여기다 눈 떠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우변 볼 건데요. 와, K는 1부터 N까지라 하면 이거 다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변 나열해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쭉 가다가 보면 중간쯤에 N-1, 그 다음 거 AM, 그 다음 거 AM 플러스 1 만날 거고요. 쭉 가가지고 마지막 항 AN도 만날 거야. 맞지?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여기서 뭘 빼고 있냐면 K를 1부터 어디까지? M-1까지 합한 거. 요거는 우리가 이미 적은 걸 볼게요. A1부터 M-1까지 이만큼의 합을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변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여기서 이거를 빼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빼면 뭐가 남아요? 요만큼이 남지. 이게 누구야? 요 놈이랑 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요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해석이 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봐봐. AK라는 수열을 n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더한 다음에 어디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돼요. 요 n부터 시작이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n-1번째까지를 제거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뒤에 빼기, 제거 1부터 n-1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봐봐. 자, K는 1부터 N까지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여기 보니까 K는 0부터 다시 2번이죠. 우변을 보니까 K는 1부터 N까지 갔어요. M까지 갔어. 근데 여기 뒤에 가정하기를 M은 N보다 작은 값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좌변까지 도달하지 못했지. 몇 항까지 온 거야? A의 N번째 항까지 온 거야. 그러면 몇 항부터 다시 출발하면 돼? 그 바로 다음에 있는 n 플러스 1부터 출발하면 되죠. 어디까지 가면 돼? n까지 가면 돼. 맞지? 1부터 n까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시그마로 쪼개서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이건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1부터 n까지가 기본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봐봐요. 두 번째 거. K를 0부터 했네? 꼭 1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0부터 출발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랑 맞추려면 얘가 가장 빠른 항이 1번 항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AK를 그냥 써버리면 0번 항이 돼서 이상해지지.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K를 0을 넣었을 때 가장 작은 1번 항이 나오게 K 플러스 1로 잡아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얘 끝항이 좌변으로 다시 와서 끝항이 n번째 항이면
여기가 n이 되려면 k 뭐 넣어야 돼? n 빼기 1을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항의 끝을 n이라고 지정하면 얘는 뭐가 돼요? 마지막 항이 n 플러스 1 번째 항이 되니까 안 맞단 말이야. 어쨌든 k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을 적당히 조정하면 시그마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k는 1부터 출발을 해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k가 2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출발시키려면 여기를 k를 컨트롤 해야 되네. 뭘로? k-1을 넣으면 2 넣으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더할 거니까 우리 n번째 항을 표현하려면 여기는 뭘 넣어야 돼? n 플러스 1을 넣어야 되지. 그래서 시그마 위에 n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장. 짠. 빨리빨리 해봅시다. 시그마 성질들을 보겠습니다. 요거 쓱 둘러보면 어머 그냥 시그마 기호는 따로따로 다 적용되는구나 입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희수야 눈 떠야 돼. 보세요. 요거는 성질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 1번 쌤이 여기 그냥 쓸 테니까 요거 설명은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봐봐. AK 플러스 BK라는 어떤 덧셈이 되어 있는 수열인데 그거를 K를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더하래. 그러면 있으니까 적지마. 1 넣으면 A1 더하기 B1 맞죠? 근데 이거 2번이랑 같이 할게요. 빼면 여기가 빼기겠죠. 시그마니까 더해. 두 번째 K를 2를 넣으면 A2 플러스 마이너스 B2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니까 더해. 그래서 N번째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지금 2번까지 같이 하느라 플러스 마이너스 4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n 수열과 bn 수열을 따로따로 모아볼게요. 그러면 걔네들은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다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 항인 an과 한 덩어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B1부터 B2 마지막 항 BN까지 이렇게 재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배웠듯이 첫 번째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AK 대상으로 접어주면 되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지. 결론이 이렇게 되네. 증명 끝났어요. 자 그러면 결국 1번 2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수열의 합차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메모해. 시그마는 각각 적용할 수 있어. 각각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쉽죠? 이게 마치 뭐야? 우리 곱셈에서 분배 법칙이야. 그런데 이거는 곱셈 연결은 아니고 시그마가 각각 수열에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거꾸로도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 시그마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인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시작하는 번호와 끝 번호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꾸로 뭉치려면 시작하는 번호와 끝 번호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는 1부터 5까지 가고 하나는 1부터 10까지 가면 못 뭉친다고.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AK라는 수열 앞에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또는 뭐 실수 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C 실수가 어떻게 됐어? 시그마 앞으로 평 튀어나와서 곱해져 있어. 얘는 실질적으로 곱하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되는 거네. 누가? 실수값이 그렇다래. 요거도 잠깐 볼게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 이렇게 적어준다면 전개해볼게요. 1 넣으면 C 곱하기 A 1번 2 넣으면 C 곱하기 A 2번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인 N을 집어넣으면 C 곱하기 A N이라서 이거 모두 같은 인수 C를 들고 있어요. 묶어내면 A1부터 생각할게요. AN까지 합이니까 이거는 C 곱하기 시그마로 기호 표현이 가능하죠.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됩니다. 증명 끝. 간단하니까. 자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식 또는
수열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 또는 실수 요 녀석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괜찮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심심치 않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별표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더할 건데 그 대상이 그냥 상수 C야. 여기 K가 보여 안 보여? K 안 보이지? 그러면 보통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C야 라고 하는데 희수야? C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해석을 항상 이렇게 먼저 하세요. 알겠죠? 나중에는 어차피 위에 있는 N과 C를 곱할 거야로 그냥 빨리 갈 거지만 배경을 잘 아셔야 돼. K가 1일 때 얼마입니까? K랑 상관없이 그냥 C죠. 근데 시그마니까 더 할 거야. K가 2면 유준아 얼마니? 2C? 왜 2로 바뀌었어? 여기 K가 없잖아 대상에. 그럼 두 번째도 뭐야? C야.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K가 3이어도 C야. 그럼 마지막까지도 뭐야? C야. 괜찮니? 그러면 C가 몇 번 나온 거야? 승호야, C 몇 번 나왔니? N번, N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C가 N번 나와서 곱하기 N이에요 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얘네들 그냥 곱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가면 안 되냐면 왜 배경을 알아라고 하냐면 K가 서연아 항상 1부터니? 아니라고. K가 5부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한 번 더 예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뭐 3 이렇게 돼 있어. 이게 3이 몇 번 더해진다는 얘기야? 서연아 3이 몇 번 더해지는 거니? 5번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5로 계산하는 거거든. 그런데 시그마 K는 3부터 뭐 10까지 해볼까요? 3 이거는요 10 곱하기 3 할 거야? 안 되지. 왜? K가 3부터 출발하면 3, 4, 5, 6, 7, 8, 9, 10 몇 개 나와요? 7개야 8개야 3부터 10까지 뭐? 승호 뭐? 8개야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3 곱하기 10으로 많이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배경을 꼭 알아도 3이 몇 번 나와요? 8번 나와요. 이렇게 알겠지? 실수하는 것까지 짚어드렸어요. 나중에 요거 보이면 선생님한테 따로 가가지고 상담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아래쪽 증명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그럼 계산은 좀 쉬워요. 봐봐. 암산도 가능하다? 자, 단서로 준 게 시그마가 K를 1부터 10까지 바꾸는데 똑같아. AK 수열이든 BK 수열이든 그 합을 주어줬어요. 22랑 15. 1번. 이거 어떻게 한다고? 각각 할 수 있다고. 각각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건 얼마야? 암산도 가능하지. 20 더하기 15. 35. 이렇게. 두 번째. 짠. 이거 뭐야? 각각 할 수 있다고. 그럼 뭐야? 20 빼기 15. 5. 이렇게. 되게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주의 요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있습니다. 별표 쳤어요. 저 지금 희수야 수행평가 가고 싶어? 별표 쳐. 이거 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아까 우리 기본 성질들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치 분배하듯이 시그마 적용했죠. 또 뭐 있었어? 실수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었어. 그 다음 상수의 합은 개수만큼 곱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개수만큼 더하니까 개수를 곱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없던 게 있어요. 곱셈 있었어? 없었어. 나눗셈 있었어? 없었어. 여기 2번에 있는 제곱은 어차피 곱셈이니까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보겠습니다. 1번 봐봐. 좌변은 이제 요건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1번에 좌변은 나열해볼게요. 시그마 성질 그 기본 정의를 이용해서 1 집어넣으면 A1, B1입니다. 맞죠? 시그마니까 더할 거예요. 2 집어넣으면 A2, B2예요.
시그마니까 더할 거예요. 이거를 점점점 n번째까지 할 거야. 따라서 an 곱하기 b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우변 볼게요. 우변 다시 돌아와서 우변은요. ak를 시그마 적용한 것과 bk를 시그마 적용한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곱하기 기호가 없을 수 이게 안 보이니까 곱하기 연결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AN 이렇게 된 거고 그 사이에 곱하기 기호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B1 더하기 B2 해서 BN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질문 해보자. 예린이 정신 차린 것 같네. 지금 빨간색으로 쓴 좌변과 파란색으로 쓴 우변이 같니? 같지 않죠. 왜냐하면 자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하면 밑에서 찾아보면 얘랑 얘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거 쭉쭉쭉쭉 얘랑 얘 곱한 건데 밑에는 얘만 나와? 더 나오지. 분배 법칙 쓰면 이렇게 곱한 것도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 A1 곱하기 B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야. 나중에 되면 막 헷갈려가지고 곱이니까 그냥 쪼개야지. 안 된다고요. 곱에 대한 시그마 분배는 없어. 그럼 비슷하게 2번 봐봐. AK도 이제 요거는 나열해보면 더 알겠지만 AK 제곱은 AK 곱하기 AK거든요. 일단 1번 적용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시그마 AK 두 개를 곱한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요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요것도 비교해보자. 좌변 요 녀석은 1 집어넣으면 A1의 제곱 시그마니까 더해 2 넣으면 A2의 제곱 더해 마지막 n 넣으면 A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은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AN 시그마 표현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제곱하라는 얘기거든. 희수야 많이 피곤하지? 많이 돌보고 왔네 오늘. 희수 봐봐. 지금 봐도 이해할 수 있어. 빨간색과 파란색 같아 달라? 다르지? 뭐가 달라? 제곱 전개하면 일단 각각 제곱한 건 있겠죠? 빨간색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뭐가 더 튀어나오겠니? 얘네들끼리 곱하는 게 막 튀어나오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 AB 곱한 거, BC 곱한 거, CA 곱한 거 다 나오잖아. 근데 위에 있어 없어? 없어. 그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각각 적용해서 제곱하는 거 아니라고. 다음 3번. 얘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AK 나누기 BK를 AK 곱하기 BK분의 1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 시그마 분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니? 나 화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좌변은 또 나열해 볼게요. 1 넣으면 B1분의 A1 2 넣으면 B2분의 A2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 넣으면 BN분의 BAN 이렇게 될 건데 우변은요. 분수 처리를 하래. 해. 그리고 분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AN이 되는 거고 분모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쭉쭉쭉쭉 BN이 되는 거거든. 벌써 구조 차이가 보이죠? 그치? 구조 차이 보이니? 이거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굳이 비교하자면 자 얘처럼 분수 처리하려면 위에 있는 좌변을 통분해야 된단 말이야. 통분하는 순간 B1, 2, 3, N까지 다 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돼요? 열심히 A1, A2 더하는 게 아니라 통분하면서 필요한 B의 항들을 다 곱해놔야 되죠. 벌써 분자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눗셈도 시그마 기본 성질처럼 막 분배하는 그런 게 작용되지 않는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 예제로 있는 것 몇 가지만 풀고 우리 앞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은 10, 10번째 항은 1. 이거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 몰라. 그냥 수열 해석하는 건데, 짠! 유준아, 이거 해석해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요거는? 그렇지. 그래서 암산도 가능하지만 우린 연습 단계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 녀석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고, 요 녀석은 두 번째부터 9번째는 만나겠죠? 10번째까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빨간색에서 뒤에 파란색을 빼면 같은 항은 사라지겠죠? 남는 건 뭐야? 앞에 A2부터 A9까지가 뒤에 파란색이랑 겹치니까 남는 건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빼는 게 남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열이 뭔진 몰라도 주어진 단서로 첫 번째에서 10번째를 빼면 10 빼기 1이니까 9야,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시그마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AK라는 수열을 K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쭉 더하는데 그것은 N제곱이라고 나타난대요. N제곱. 나중에 구체적인 식의 값을 보고 이 식을 뭐 도출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런 의미로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인데 N이 100이 들어가면 어떤 수열의 100번째까지의 합은 100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대입하는 구조란 얘기야. 의미 해석은 그래요. 알겠지? 여기 100 넣으면 100 들어간다. 그러니까 N 넣으면 여기 N이 들어가면 된다. 합을 찾아낼 수 있어. 짠! 볼게요. 이것도 시그마 해석입니다. 뭔지 몰라. 2K-1은 홀수인 건 알겠고 2K는 짝수인 건 알겠는데 이거 뭐야? 분배 법칙 써야 되나? 분배를 해야 되나? 이건데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요렇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더하기 시그마니까 2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가 되는 거. 뭐야 이거? 겹치는 거 없이 계속 그냥 연결이네요. 그죠? 다 플러스니까. 그러면 점점점 해서 이 뒤로 A5 더하기 A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0 집어넣으면 A19 더하기 A20이 돼요. 이 사이에 겹치는 항 없죠? 그럼 얘는 간단히 나타내면 무슨 뜻이야? 시그마로 나타낼게요. K를 1번부터 20번까지 바꾸면서 AK 수열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이해되니? 그런데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단서가 아까 뭐였어? N제곱이라고 줬거든. 그럼 여기 N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20이 들어간 거니까 2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됐어요. 자, AK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은 3. 그 다음에 AK 제곱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5. 여기서 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AK 제곱의 합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한다? 이미 다른 게 보이지, 그지?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의 기본 성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K는 1부터 10까지는 동일. 그러면 여기 안쪽을 제곱을 전개를 해보자. 9AK의 제곱 마이너스 곱한 것의 2배니까 6배의 AK 더하기 1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은 덧셈 뺄셈은 시그마를 하나씩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다 그랬죠. 나중에 익숙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 정리하면 맨 첫 번째 거는 AK 제곱이라는 어떤 수열 앞에 9
상수가 곱해진 거니까 시그마 밖으로 꺼내서 곱해 놓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K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을 꺼내서 곱해 놓고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쓸 수 있고, 마지막 서연아 얼마야? 이거 얼마냐고? 1이라고 할 줄 알았어. K가 1부터 10까지 1을 몇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10번. 얼마야 그러면? 네, 봐 1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단서에 따라 AK 제곱의 시그마는 5.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1부터 10까지 AK는 아까 3이었나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5 빼기 18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짜잔. 이제 요거를 좀 깔끔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시그마 기본 성질들을 활용해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뭘부터 봐야 되냐면 대상 수열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시그마 기본 성질을 이용하려면 K가 출발하는 번호와 끝나는 번호가 동일해야 돼요. 봐봐. AK 수열에 적용하는 거와 BK 수열에 적용하는 게 똑같죠? 1부터 5까지. 그럼 앞쪽도 보면은 1부터 5까지. 그렇다면 안심하고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표시하고 갈게.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적용한 결과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그마 AK 1부터 5까지를 알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리고 시그마 BK를 1부터 5까지를 합을 베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10이란 얘기야. 그럼 두 번째는 간단하게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4란 얘기죠. 자, 간단하게 알파 베타라고 했지만 의미는 알파는 AK라는 수열을 1부터 5까지 합한 거, 베타는 BK라는 수열을 1부터 5까지 합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는 알파를 구하라고 했고 이거는 베타를 구하라고 한 거네. 어때? 그냥 연립해버리면 되겠죠. 암산도 가능하네. 두 개를 더하면 2알파는 6. 그러면 알파는 3. 알파가 3이면 베타는 7. 이렇게 되나요? 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3번 정도에 있는 겁나게 쉬운 문제란 얘기야. 오케이? 시그마 기본 성질 정의만 안다 그러면 뭐 할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수 3번 하기 전에 여기 왼쪽 밑에다가 하나 적고 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했던 거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복습 삼아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하나 적고 갈게요. 첫째 항을 A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은 공차가 필요하죠. 공차를 D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공식 적겠습니다. 공식 적용하는 것 때문에 복습용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SN이라고 표현한다 그랬고요. 아마 살짝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분수꼴이고 2분의 앞에 곱해지는 거는 n인데 요건 좀 이따 적을게요. 항의 개수라고 외워야 합니다.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공차 d 곱한 것, 요렇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곱해진 n은 순수하게 그냥 n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의 개수라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찾죠. 요거는 복습 삼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우리 중괄호로 묶어놓은 데에서 첫째 항의 2배에서 a를 하나 빌려와요. 그럼 뭐가 돼? 뒤에 n-1d랑 더해져서 n번째 항이 되죠. 그러면 요식은 다시 정리하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자 2a를 반반 쪼개가지고 a 첫째 항 하나랑 뒤에 첫째 항을 빌려주면 이게 n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의미에 따라 요 녀석은 첫째 항이 되고 n번째 항은 일반 항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항, 끝항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또 다른 합의 표현.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안다 그러면 항의 개수만 파악하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공식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그래서 L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항. 알겠죠? 등차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그럼 등차 나왔으니까 등비 수열로 가죠. 등비 수열의 합. 또 가정할게요. 첫째 항은 A로 세팅하고요. 공 B가 필요합니다. 보통 R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은 버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버전은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이면 항이 거듭돼도 첫 번째 항에 곱하기 1씩이니까 같은 항이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라고 하면 A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첫 번째 항이 A인데 두 번째 항도 곱하기 1이라서 A고 세 번째 항도 A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도 A면 A가 n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등비 수열의 일반적인 공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울 거는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버전. R 공비가 1이 아니면 드디어 이 과정을 생략할게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은 분모 공비 R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여기서도 한 번 더. 지수에 있는 n은 순수하게 n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까처럼 항의 개수, 등비 수열의 합에 들어가는 항이 몇 개냐 요거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공비 R이 1보다 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괜찮나요? 오랜만에 하니까 막 정신 못 차리겠지, 그치? 저거는 놔. 그러면 익숙해질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 가봅시다. 위로 가서 짠! 지금은 아직 뭐 모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만 천천히 본다면 아, 이 녀석이 3의 거듭 제곱되어 있는 것의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써볼게요. 자, 덧셈 뺄셈에서는 시그마 분배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6번째까지 3의 k-1제곱에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번째까지 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지원한테 물어봐야겠다. 지원아, 이거 얼마니? 어, 2야 12야 2야 12야 허허, 이 서연이랑 같은 말을 하네 지금. 서연아, 2야 12야 12. 이거 의미가 K를 1부터 6까지 6번 바꾸면서 나오는 숫자가 2밖에 없는 거야. 2를 6번 더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6 곱하기 12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짠! 승호 요거 해석해보자. 무슨 수열이야 이거? 요 녀석 등 비수열이야. 왜냐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지수가 1, 2, 3 늘어나니까 30 곱하게 되는 거라고. 등비수열의 합이야. 맞죠? 첫째 항 얼마입니까? 1이죠. 왜냐하면 첫째 항은 K 가장 작은 1을 넣었을 때 3의 0제곱 1입니다. 공비 얼마야?
공부는 여기 보이네. 3. 항이 몇 개야? 6개.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짠. 공비 3은 1보다 크니까 공비 빼기 1로 가면 되겠고요. 첫째 항은 제일 작은 K 1 넣으면 3의 0제곱 1이고요. 굳이 쓸게요.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1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여기로 가봅시다.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분모가 5의 K제곱이 하나만 있으니까 앞으로는 요거를 통분 말고요. 각자 쪼개서 보는 걸 연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 요 덩어리는 K제곱이 동일하니까 5분의 3 전체의 K제곱이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 요 덩어리는 5분의 마이너스 2 전체의 K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이라 준비됐니? 이거 무슨 수열이야? 각각 갑자기 꿈틀대는 거야. 쓸게요. 얘네 둘을 플러스로 연결된 거니까 시그마는 각각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1부터 8까지 첫 번째 5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둘 다 뭐니? 다요? 무슨 수열? 내 말 안 듣고 있었니 혹시? 이 무슨 수열 이거 등 비수열이야. 왜 그래요? K를 1을 넣으면 5분의 3인데 2를 넣으면 그거 제곱, 3을 넣으면 세제곱이니까 5분의 3씩 계속 곱하는 거잖아. 거듭 제곱 되고 있다고. 두 번째 거도 마이너스 5분이가 거듭 제곱 되고 있죠. 항의 번호가 늘어가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공비가 5분의 3이죠. 따라서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로니까 첫째 항은 K 가장 작은 1 넣으면 첫째 항이 5분의 3이에요. 5분의 3 곱하기 분모가 1 빼기 공비로 왔기 때문에 분자도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8개 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더하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2면 벌써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K야 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끝.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단 말이야. 괜찮니?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필수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등차수열, 등비수열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냥 등차수열이라고 할게요.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D. 그런데 쌤은 요거 강조하기를 전개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세 번째 항, 7번째 항, 10번째 항 이런 걸 찾으려면 n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치 n에 대한 함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요 녀석은 dn 플러스 알파 꼴,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고 n 개수가 공차 d로 나타난다. 무조건 그렇더라.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갈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또 해볼까요?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R이라고 가정했을 때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모양 자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아래쪽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짠! 1번.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다섯 번째 항은 8인데 그게 등차 수열이래요. 자, 등차 수열은
똑같은 값을 계속 더해가면서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0일 수도 있고 똑같은 값을 더해가면서 항의 번호가 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쌤이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일반 항에 넣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가 몇 개 차이니? 라고 했어요. 5 빼기는 3개 차이지. 그러면 공차가 3번 더해진 거야. 요렇게 해석하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어떻게 바뀌었니는 뒤에서 앞으로 아까 번호 빼듯이 뒤에서 앞으로 값을 빼면 얼마예요? 9거든요. 즉 플러스 9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3D가 9가 되는 값이니까 공차 D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 D는 3이다 이렇게 됐어요. 됐니?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AN 수열을 잠깐 적어보죠. AN 수열은 조금 전에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 D 3이라고 되겠네요. 따라서 3N 그리고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단서를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항 밀어 넣어 볼게요. N에다가 2를 밀어 넣으면 두 번째 항인데 그게 6 더하기 알파니까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답 구하러 가봅시다. K를 1부터 10까지 등차 수열 AK, N을 K로 바꾸면 되는데 일단 시그마의 식을 적어 볼게요. K는 1부터 10까지 AK 그러면 3K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시그마 K를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이고 지금은 얘가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면 돼요. 등차 수열.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에 따라 뭐 분의 2분의 시작이 뭐죠? 항의 개수입니다. 서연,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좋아요. 10개. 왜? K는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곱하기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지원아 K에다가 1 넣으면 되죠. 첫 번째 항 얼마? 그것의 2배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의 2배 더하기 N-1 우리 아까 공식 쓰는 거예요. N-1에서 N은 항의 개수였는데 10이었으니까 N-1 9 곱하기 공차 D 3 요렇게 주면 되겠죠. 괜찮니? 그런데 이미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자고요. 뭐냐? 2분의 항의 개수까지는 똑같은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기억나나요? 그럼 첫 번째 항은 1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지막 항은 10을 넣으면 되지. K에다가 10 넣으면 30 빼기 7은 23 요렇게 계산해도 되겠다. 오케이? 유준아 이해되니 요거? 넘어갈게요. 계산은 여러분들 목 2번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은 16 곱하기 첫 번째 항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까 등차랑 비슷하게 항의 차이가 얼만데? 얼마야? 4번이지 4번.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비를 4번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곱하기 R 4제곱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는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뺐다 그러면 등비 수열은 뒤에서 앞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6A1 나누기 A1 하면 16이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공비 4제곱과 16 값이 같아야 돼. 4제곱에서 16 되는 건 값이 두 개죠. 누구?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그런데 문제에서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은 마이너스 2. 와, 등비 수열의 공비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돌아갈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그마 값이 33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잠깐 보고 갈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풀어서 쓰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까지인데 요거 뭐예요? 등비 수열의 합인 거죠.
맞죠? 등비 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그게 33이래. 그렇다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공비를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 보죠. 마이너스 2 공비면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5개 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이게 얼마다? 33이다. 그래서 앞서 했던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거 다 써먹었어요. 정리하면 분모는 3, 첫 번째 항 곱하기 자 분자 볼게요.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마이너스 32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2 그러면 33은 33 따라서 첫째 항은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공비 R이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3인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넘어가 봅시다. 7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다 했네요. 7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되겠네.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오케이? 자, 진도는 여기까지.